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민생 현장에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보령육도와 홍성죽도를 연이어 방문했는데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충남 실현을 목표로 지역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공공건축가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위촉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건축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생활개선 충청남도 연합회가 자살 예방 선도 실천, 함께하는 생활개선이라는 구호 아래 수련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직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충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민생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평소 도정 참여가 어려운 도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3일 보령육도와 홍성죽도를 연이어 방문해 민생 현장에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충남 실현을 목표로 평소 도정 참여가 어려운 도서 지역을 찾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와 보령시장, 홍성군수,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육도에서 주민과의 대화 후 죽도로 이동해 죽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오는 9월 시작하는 효자일이 마을 공동 낚시어선 건조 사업을 비롯해 육도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충남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23년 도립미술관이 들어섰는데요. 건립추정 과정에서 차별화와 지역 특색을 담아내기 위한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선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5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충남도립미술관 분야 전문가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한 이번 포럼은 도립미술관의 성격을 정립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학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양 지사는 도립미술관 건립 방향으로 지역 정서를 반영한 충남만의 특색이 담긴 작품 전시와 타 지역 미술관과의 차별화, 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축 설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충남 대전미술의 역사 및 타 시도미술관 운영 현황과 타 시도미술관 설립 과정을 통해 본 충남 도립미술관 추진 전략, 문화예술 중심의 내포 문화 만들기, 충남 도립미술관 작품 수집 방향 및 정책 제시 등의 주제 발표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 종합 토론 등이 실시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행입니다. 충남도가 도민 모두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공공건축 실현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위촉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건축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강연, 주제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우수한 민간건축가를 공공건축 업무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괄 건축가로 위촉된 재혜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총괄 계획과와 광교 신도시 에듀타운 총괄 건축과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공공건축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핵심 과제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는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도내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 향상과 함께 문화 품격 창출을 위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작품이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선행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6일 서울 양재 시민의 숲에 위치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봉길 의사 뮤지컬 제작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선보 예상군수, 문화재단, 제작진, 출연배우,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뮤지컬 시연과 기자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제작 발표회를 통해 선보인 창작 뮤지컬 워치는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꼽히는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미래 가치로 이어나가기 위한 작품입니다. 워치는 윤봉길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팩션 뮤지컬로 사실과 허구를 흥미롭게 재구성했고 고증을 토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최소화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일본이 불공정한 수출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에서 윤봉길 의사와 독립지사들의 정신을 되살려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뮤지컬 워치는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첫 공연을 펼치고 9월 26일 도문야회관과 10월 2일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잇따라 공연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희입니다. 충남도가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농업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6일 생활 개선에 회장된 수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민주 기자입니다. 생활개선 충청남도 연합회는 지난 16일 예산 덕산 리솜에서 충청남도 생활개선의 회장단 수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대회는 자살 예방 선도 실천, 함께하는 생활개선이라는 구호 아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생활개선회원 농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대회는 특강과 생활 원예 체험, 사례 발표, 수련대회, 쌀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 농업인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만 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생활개선 충청남도 연합회는 농촌 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 여성 후계 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7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도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양승조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수도권 제외 광역시도 한 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계속 심의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소위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혁신도시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계획 조속 수립을 건의하고 충남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충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와 경기 둔화에 따른 도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성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점검회의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및 주요 산업 생산 감소 등 경기 둔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남 지역 인구 고령화와 지역 성장을 주제로 위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생산 가능 인구가 68.9%로 전국에 비해 3.7% 낮은 수준입니다. 충남은 적은 생산 인구와 많은 고령 인구 비중으로 인구 경쟁력이 낮아 향후 지역 경제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허문구 선임위원회 진단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세계 경제 질서에 역행하는 일본의 불공정한 무역 규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 대응 및 관련 업계 동향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지난달 29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3회 전국 참사랑 노래자랑이 열렸는데요. 남녀노소 특정 연령 없이 누구나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차지할 수 있을까? 복지TV 충청방송과 사단법인 전통효 문화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3회 복지TV 참사랑 전국 노래자랑이 지난 29일 청주 문암생태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노래자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며 화합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북돋아주는 행사로 음악을 통해 재활 의욕을 고취시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12명의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복지TV 충청방송 강성식 회장은 올해로 제3회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복지TV 참사랑 전국 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 모두가 전원 수상을 했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과 인기상, 특별상, 으뜸상, 빛나상 등 각각 2명씩 시상했습니다. 한편 지난 제1위의 노래자랑은 창의력과 예술적 감성을 담아낸 랩 부문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했던 대회로 진행됐지만 이번 제3회는 남녀노소 특정 연령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해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2주의 복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 내 기자회견과 상임위 회의 등에서 수어 통역을 요청하는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농아인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들의 알 권리와 수어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수어 통역 제공을 청원했는데요. 이날 장애계에서는 기자회견장이나 상임위 회의에서 수어도 자막도 없어 내용을 알 수 없었던 불편함을 호소하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 농의는 수어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조사관행 개선 및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진정인들은 건보공단 조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건보공단 조사관들은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평소 수행하는 조사 방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건보공단 조사관들의 현지조사 실시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들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2023년 제19회 세계농아인연맹총회가 제주도로 유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농아인연맹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농아인들의 대표 행사로 농아인들의 복지와 권리, 인권, 문화교류 등을 논의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2023년 세계농아인연맹총회는 33년 만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농아인들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남북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총회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울산교육청은 지난 18일 울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관 운영과 조기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고용 연계형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총 7개소로 올해는 울산을 포함한 6개 지역개소와 함께 2020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설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이 함께 지난 20일 제3기 청소년 명예촉진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이동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편견 없는 올바른 시민의식 형성을 지향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위촉된 청소년 명예촉진단원들은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 홍보 캠페인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 명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미랄복지재단 대전 충청지부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 캠페인은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인데요. 이번 캠페인은 오늘 입장휴게소를 시작으로 대전역과 대전시 어린이회관, 중앙로 지하상가 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보건소는 지난 24일 3기 원스텝 건강관리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원스텝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지역 장애인에게 8주간 운동과 건강교육, 한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3기 프로그램은 운정과 금총권역의 장애인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21일까지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신청 실명제 접수를 실시합니다. 국민신청 실명제는 국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도는 도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제도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